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 0.9%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 0.19%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최근 들어 4월달 들어와서 확실히 힘들었던 2월달, 3월달 지나가고 이슈가 실적 시즌,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 좀 뭐랄까요? 좀 눈치 보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장이고, 이제 4월달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관심 있게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 확실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기관은 매도세, 특히 금융투자가 좀 많이 팔았네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온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수하는 인원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뭐 좀 사모펀드 연기금이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온 부분인 거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주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제 또 매도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984포인트 정도, 983이군요. 요 자리 한번 확인하러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 확인을 했고, 그럼 내일 당장 이 987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밀릴 거냐, 아니면 넘어설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제 이 자리 못 넘기면 다시 한 차례 978포인트에서 975포인트 부근까지 한 차례 밀릴 수 있다라고, 밀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는 9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됩니다. 지금 딱 중간값을 두드리다가 요런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값을 두드리다가 이 중간값을 두드리는데 밑으로 밀리지가 않으니까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987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내일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이 3150포인트를 계속 확인하는 그림이에요. 3145네요. 이 자리를 아직까지는 때리고 있는 부분이다. 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그제, 어제의 흐름을 오늘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봐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점이 어제보단 조금 길어지긴 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 3163포인트를 한 번은 때리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밀리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자리는 전혀 아니다. 3100포인트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주면 어찌됐든 3165포인트까지는 한 번은 때리고 눌리든 아니면 더 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직 이 중간값도 얘는 아직 못 왔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뭐 지수는 특별할 거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냥 보면서 눈에 익히시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수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할까 하다가요. 할까 하다가 그냥 정치 테마주로 기존에 이 정총리 관련된 종목하고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K탑 리츠, 요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에서.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는 굳이 많이 오른 애들 말고 이제 정책 테마주로 갈 수 있는 애들, 이스타코, 형지 INC, 요런 종목 다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최근에 말씀드렸던, 언제예요?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안 적어놨나 보다. 아무튼 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게 윤석열 관련이더라고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고, 어제 이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최근에 LH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뭐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이 규제를 2단계에서 풀지도 않고 뭐 그렇고, 뭔가 이 정책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재 정부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증명하듯이 어제 보궐선거는 이 야당의 압승이었죠. 국민의 힘인가요? 국민의 뭔가, 아무튼 걔네들이 압승이었다. 그러면서 오세훈 관련주는 제로 소멸의 모양새를 나타냈고, 그에 반해서 윤석열 관련주는 최근 이 시장 자체에 뭔가 주도주가 없을 때, 또 지수가 애매할 때 정치 테마주, 특히 윤석열 관련주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사퇴를 하고 이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종용하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온다면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을 제치고 윤석열이 지지 선호도 조사에서 1위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그죠? 뭐 깨끗한 나라, 뭐 덕성, 또 뭐 있나요? 애니농률, 뭐 요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죠. 웅진, 요런 애들. 얘네들은 기존에 좀 올랐던 애들이고, 어떻게 보면 1차 먼저 시작한 애들이고, 이제 두 번째로 움직였던 애들. 뭐 여기 뭐 크라운 제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잡주, 너무 유통 물량이 적은 것들은 굳이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4월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니까 정치 테마주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니까 정치 테마주는 좀 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보궐선거가 끝나고 오늘 뭐 선호조사를 다시 했더니 이재명이 24%, 윤석열이 18%로 또 이재명이 치고 올라왔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중에 동신건설이 대장으로 치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 매집봉이거든요. 이게 매집봉이에요.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요 자리가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요게 매집봉이에요. 실제적으로 털고 나갔다면 주가가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요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가겠다라는 의지예요. 요 안에서 박스 만들어 놓고 주가를 흔들다 거리다가 오늘 뚫고 올라가는, 이제 내일 요 자리도 확인하러 가겠죠. 이 위에서 시가가 형성된다면 한 번 더 치고 누르든지 뭐 이제 둘 중 하나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정치 내년 대선이 남아 있어요. 현재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으로 보궐선거가 끝나고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확실하게 아직 거처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어찌됐든 당연히 여당보다는 야당으로 가겠죠. 야당으로 갈 거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 중에 대빵인 그 국민의힘인가 그쪽으로 갈 거고, 근데 확실하게 대선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한번 뭐 큰 물에서 놀아본 사람이라면 사퇴를 하고 나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몸담을 확률이 높다. 왜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 데인데 그거를 사퇴하고 나 이제 뭐 치킨집이라도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가긴 갈 거다. 대신 그 시기가 언제냐 나 언제냐를 판단할 그게 언제냐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이다. 어찌됐든 6월 안에는 거처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올해 반이 지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레이스를 돌릴 수 있는 이 포지션을 잡고 활동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안에는 거처를 정할 거고 6월 안에는 대선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윤석열 관련해서 아이고 주가가 올라왔던 뭐 애니능률이도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뭐 윤석열 씨가 경찰총장을 이제 사퇴하고 그리고 사퇴를 했으니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나 안 해, 난 안 나가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재료 소멸은 아니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건 혹은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이 있어야 돼요. 엎치락 뒤치락. 즉 뭐 윤석열 씨가 지지율 선호도가 50%다. 나머지 뭐 20%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표 차이가 나버리면 갈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재명 씨든 처음에 이낙연 씨가 나오고 이재명 씨가 나오면서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거기에 윤석열 씨가 나오면서 얘는 이제 맨 처음에 올랐던 애니까 이낙연 씨는 그 다음에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정총리까지도 나오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세훈 관련주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잘 나가던 종목이 단일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못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오세훈, 누구죠? 안철수, 그 다음에 박영선, 요렇게 3자 구도를 대립을 하다가 얘네들이 표를 합쳐버렸어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감, 확률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네가 갈지 내가 갈지 몰라야 세력의 입장에서도 개인들 털 거 털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둘이 단일화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일화돼서 서울시장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도 주가는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박영선 관련주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없어요. 그죠? 얘는 뭐 빠진 것도 없다. 희한하죠? 뭐 어차피 박영선 빼고 다른 테마도 연결이 돼 있지만 빠진 게 없다. 그만큼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 진양산업 같은 경우, 진양화학, 진화산업 같은 경우 오늘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자리에서 기존에 주가를 강하게 바닥 대비해서 올려다 놓고 누르고 나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를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 A, B, C파가 지금 나온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되진 않았다라고 보면 돼. 내일 혹시나 시가가 6,500원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7,7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중간중간에 당연히 저항은 남아있겠지만
뭐 7,200원이든 요런 저항대는 남아 있겠지만 그런 저항대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부분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6,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할 확률이 높고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6,200원 때문에 지금 자리죠. 거진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7,4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중간에 6,850원 정도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못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진양화학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가 대부분이 맥점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누르는 자리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반전이든 간에. 그럼 지금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찍어 눌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빠르게 상승하는 그림은 조금 힘들 거예요. 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고 횡보하든 위로 올려다 놓고 횡보하든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단기적으로 이평을 잡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 이트론이나 이런 애들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죠. 7% 정도인데 얘네들은 별로 안 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센 애들은 누구누구다? 이수앱 지수하고 그죠? 오늘 20% 상승했어요. 그나마 바이넥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도 한 7% 상승한 것처럼 이 진양화학이나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갭이 강하게 떠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에 일단은 처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맞고 밀릴 때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이 이평을 밑으로 깐다. 밑으로 깔면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5,300원에서 5,5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관점. 추세가 반전이 되는 구간까지 올라서려면 5,700원을 넘어서는 구간이 한 번은 나타나줘야 된다. 그게 뭐 빠르게 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진양화학은 조금 그림이 안 좋네요. 얘는 조금 별로고 그에 반해서 진양산업은 좀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근데 혹시 어찌됐든 진양산업이 움직이면 진양화학도 같이 따라는 가겠지만 한번 요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 움직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연하게 진양산업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화학은 상한가를 못 가고 윗꼬리 달고 밀리는 뭐 그런 경우도 나타날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요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5,300원에서 5,500원이나 5,700원까지도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밑으로 열려 있는 자리는 4,700원까지는 열어두고 종가 기준입니다. 4,7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뭐 이제 서울시장에 한 발 내디딘 거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재료소멸은 맞긴 맞아요. 일단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으니까 대신 지켜보는 눈이 많다라는 거. 뭐 어떤 공약, 뭐 주택산업이든 뭐든 자기 입으로 내뱉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고점을 갱신해서 날아가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빠진 만큼에 대한 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올 확률은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더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메꾸는 자리는 나온다 라고만 보시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넘어가서
뭐 지지율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바닥 대비해서 3,600원에서 25,000원 거진 7배, 8배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대장이 한 400% 정도, 400에서 500% 상승을 하고 부대장이 100에서 한 200%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테마가 강한 것들은. 근데 얘는 정말 세게 움직인 거예요. 단기간에 거진 7배에서 10배가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각도가 올라가던 각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었고 이 추세에 맞춰서 따라 올라가는 차트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요 추세를 꺾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여기서 내일 하루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2만원 부근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2만원은 깨질 확률이 높다. 그게 무슨 소리냐? 2만원대를 지키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추세를 한 번 더 상승시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지금의 관점에서 얘는 많이 밀리더라도 여기죠? 1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은 다시 이 23,000원대 이상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상승은 여기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왔지만 올라오는 각도가 강하게 올라오고 한번 누르고 나서 요렇게 즉 여기랑 각도가 비슷해요. 요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쌌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파동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파동이라면 여기서 한 번은 더 다섯 번째 파동, 쌍봉을 만들고 죽든 한 차례 고점을 조금이라도 갱신하고 누르든 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22,000원 시간에서 22,000원 정리가 됐으면 22,000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내일 딱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럼 내일 시가가 요 밑에서 시작하냐? 21,000원 밑에서 시작할 거냐? 21,000원 위에서 시작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요 자리 23,5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된다. 나타나지 못한다면 잘해야 박스권, 그게 아니면 주가는 한 차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런 하락의 자리가 요 2만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대신 18,000원까지 내려앉는다면 올라갈 때 이 기존의 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빠진다면 이렇게 큰 박스에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럼 나머지도 비슷하겠죠. 덕성. 자, 덕성도 시간에는 4% 빠졌네요. 다 4%씩 빠졌네요. 자, 26,000원이면 얘도 마찬가지죠. 26,000원이면 요 정도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밑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25,000원대에 자리를 잡아놓은 자리니까 요 자리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냐?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여기 28,000원 위로 올라가는지 체크.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다시 한번 요 자리 23,000원대를 지지하는지만 체크. 이해되시죠? 굳이 요 밑에 22,000원까지 내려앉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자리 이탈하면 밑에 어디 19,000원대에서 잡을 생각 해라. 19,000원 밑에서 19,000원 밑에서 잡을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얘도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누르고 올라간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파동 누르고 다시 한 파동 그 다음에 누르는 자리 이제 나올 자리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자체가 그냥 한 파동인 거예요. 왜? 얘는 후발주자로 튀어오른 종목인 거고 실제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따진다면 6318 6530 5배 오른 거네요. 딱. 그죠? 아까 그거보다 좀 덜하긴 하더라도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자리는 나타난다. 그 눈에 보이는 자리 못해도 23,000원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위에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그 자리가 28,0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못 넘어서면 당분간은 박스권의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대신 찍고 나서 눌릴 때는 다시 한번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날수록 뭐다?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자, 웅진도 윤석열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나쁘진 않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고점 부근은 맞아요. 바닥 대비해서 얘도 많이 올라왔고요. 1000원부터 300% 정도 올라왔고 실제적으로 얘는 기존 동안 뭔가 이슈를 만나지 못해서 뭐 웅진 계열사 자체에서 뭐가 어려워서 뭐 웅진 코웨이를 판매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주가가 한두 번씩 올라왔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바닥 대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저항대에 도달한 자리는 맞다. 단기적인 저항대에 도달한 자리는 맞지만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자리예요. 못해도 3,700원까지 3,700원을 넘어서면 4,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장기 평선이 누르는 자리죠. 그러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가치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거든요. 3,350원에서 2,100원 사이에서 가치 확률은 높지만 굳이 이걸 여기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면 뭔가 정말 이슈가 나와야 돼요. 뉴스가 찌라시가 있어야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만큼 거래량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거래량은 당연히 죽을 거고 그런 거래량이 죽는데 차트까지 이렇게 눌러버리면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뒤에서 밀어줄 힘이 없다라는 거죠. 찌라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뚫고 올려버리는 그림이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4,000원까지. 그래서 4,000원을 맞고 하락을 할지언정. 그렇다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해 봐야 된다. 근데 어차피 경고 종목이라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4% 3,000 얼마까지 빠졌나요? 3,200원까지 밀렸네요. 그럼 분봉상으로 돌아와서 3,200원 요 정도 자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도 음 2,9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2,9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위로는 3,200원만 뚫고 올라서면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내일 시가가 3,200원 혹은 그 말이 죄송합니다. 지금 발음이 계속 안 좋네요. 미치더라도 올라올 때 3,2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다시 한번 뭐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갈 수 있다. 3,500원, 3,750원, 그 다음이 4,0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아직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을 좀 띄워놓고 슈팅이 나온 다음에 눌러버렸거든요. 먼저 눌렀거든요, 얘는. 먼저 누르면서 기존에 고점 나오는데 일단 지지하는 그림은 나왔는데,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다 눌리니까 얘도 똑같이 눌린 그림이에요. 4,460원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여기서 요 안에까지만 물량을 잡아놓고 움직일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굳이 요 자리까지 깨고 내려갈기보다 한 차례 누르면서 한 4,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거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4,7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그 다음이 뭐 한 번 더 누르면서 요 자리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 그림의 모양으로는. 얘도 월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번 달 좀 남았지만 구름대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면 큰 무리는 없을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요 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위로 한 차례 조금 더 올려놓은 다면 여기까지 잡아놓고 요 안에서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벗어날 거면 밑에보다는 위로만 벗어나면 뭐한다? 다시 한번 이 5,000원대 위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요런 자리에서 한 차례는 쳐맞고 밀리겠죠. 4,950원짜리 밀렸을 때 4,700원에서 또 지지를 한다면 뭐 다시 또 5,200원 잡아먹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서현이란 종목,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얘도 어떻게 보면 크게 박스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가 뚫고 올라간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얘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그죠? 세 번 나오고 4차에 뭐 1파, 2파, 3파, 4파, 5파의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한 번 더 상승한다. 대신 그게 고점을 넘길 거냐, 쌍봉을 맞고 떨어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제는 조금 뭐다? 걱정을, 아니, 조심을 해야 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별이 아니라, 자, 시간의 단일가로 들어와서 얘는 2% 정도 빠졌네요. 19,600원. 19,600원이면 이 19,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19,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보시고, 19,000원 보시고 그 다음으로 밀리면 요 자리까지만 열어두시면 될 수 있는 자리다. 16,800원, 17,000원, 17,000원이 여기네요. 요 자리를 한 번도 확인 안 했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소리겠네요. 요렇게 나머지는 싹 지워버리고 1차적으로 요 자리 지지하는지, 지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디? 여기에서 여기까진 열어둬라. 여기까지 열어두고만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될 자리는 아니다. 즉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어찌됐든 한 차례 더 요런 자리까지는 뽑아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자리까지.
22,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맞긴 맞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물량이 털고 나간 그림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럼 이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겨야 또 23,000원, 그 다음에 23,500원 부분까지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거고요. 서현이와도 마찬가지의 자리일 것 같네요. 얘도 지금 추세가 좀 눌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얘는 여기 한 자리 9,000원대 추세를 싹 꺾어버리네. 얘는 얼마 안 빠졌네요. 거진 왜 이평선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툭 떨어져 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강하게 미는 그림이 아직 안 나오는 부분이네요. 시간에서. 그렇다면 어찌됐든 얘는 이 8,850원 요 자리만 종가상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되는 모양이다. 요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 혹은 9,400원대나 9,100원대에서만 버티는 그림만 나타나줘도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한 번은 더 올라온다. 만원대는 또 한 번 체크하러 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만원대는 한 번 체크하러 온다. 그 뒤가 이제 문제일 뿐이지, 어찌됐든 한 번은 더 때리러 올라올 수 있다.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오겠네요. 11,000원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12,000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서현탑 메탈도 얘도 여기서 딱 지지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네요. 좀 많이 최근에 올랐던 애들만 그렇지 얘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는 자리예요. 원래 여기서 받아주는 자리가 맞거든요, 지금. 얘도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급등 추세는 일단 꺾인 거고,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요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어찌됐든 다시 한번 12,700원에서 13,000원 부근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이유는 이 자리를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또 한번 14,000원대 혹은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얘는 1,500원을 이번 달 이탈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안전하다. 크게 보면 10,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도 기존의 고점을 넘어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점을 넘어선 그림이라면 굳이 이 고점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게 앞으로의 행보에 뭐다?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행보에 좋은 그림일 수 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방, 둘, 셋, 넷, 5파동이 나온 것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기는 기존에 왔다리 갔다리 했던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서 한 방, 두 방, 이제 세 방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세 방에서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될 수 있는 그림은 아직은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뭐 기껏 해봤자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애니 이능률보다 더 적게 오른 거거든요. 얘도 500% 정도 오른 거예요. 따지고 보면 3,000원에서 355. 그죠? 50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대신 기간을 길게 끌고 가고 애니 능률은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쳐올린 거고 얘는 한 단계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계단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여기서 계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키죠. 그리고 또 한 번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계단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흐름의 모양을 보면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이 계단 안을 파먹는 것처럼 나온다면 여기도 요만큼은 파먹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파먹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 번은 더 고점을 확인하러 가든 뚫든 둘 중에 하나는 한다. 대신 못 뚫고 고점만 확인한다면 그때는 이제 조정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안 할게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더 대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주를 볼까요? 이 물량이 맞나? 네 자리. 이게 단기 저항이네요. 단기 저항 때는 맞는데 얘는 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7,000원이면 어디에요? 7,000원. 요 자리네, 요 자리. 여기서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를 또 열어둬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요렇게만 열어두면 될 것 같네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얘는 요 갭자리를 안 메꾸는 게 좋아요. 안 메꾸는 게 좋다. 왜?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서 튀어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굳이 안 메꾸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강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봉상에서도 단일가로 움직였다가 올라오는 자리라 지금의 자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박스권 자리는 딱 맞는데 여기서 시간에 2% 빠졌네요. 7,450원. 그래도 이 안이네요. 어찌 됐든. 딱 이 안이네요. 그럼 여기서 종가상 이 안 7,350원 위로만 올라오면 되는 그림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한 번은 더 누를 수는 있는 자리다. 7,000원대까지. 그죠? 그럼 7,000원짜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긴 해요. 7,000원짜리. 많이 밀리면 6,6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올 것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애매한 그림이라 웬만하면 그냥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더 밀리기보다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고점에서 십자 양봉이 이게 도지가 나오면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려놓고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A, B, C. C파동이 나왔다가 밑꼬리를 달았으니까 33,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은 거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 위로 메꾸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안전한 그림인데 살짝 깼거든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양봉의 그림 자체가 요게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요. 여기 요런 그림이거든요. 전날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눌렀다가 메꼬는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넉넉 잡고 밀어도 여기 31,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더 뭐 밑자리 밑꼬리까지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굳이 이런 자리, 이 갭 시작했던 자리까지 밀리는 것보다 이 윗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가든 아니면 42,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강하게 밀기보다 한 차례 여기서 진정하는 봉이 한 번 더 나와주고, 5일선을 내일은 5일선 이렇게 밀리겠죠. 이렇게 밀리면 내일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5일선을 맞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온 다음에 5일선을 밑으로 깔았을 때 한 차례 튀어 오르면서 어디 이 11선을 맞고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냐, 아니면 맞고 버티다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냐로 좀 시나리오를 좀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인데, 너무 거래량 없이 올라온 자리라 조금 그런 건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우선주를 안 하거든요. 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릴 확률이 높아서 막 이렇게 거래량 터지다가 평상시에는 거래량 자체가 없는 애들이라,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31,500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종가상. 그러면 어찌됐든 요 자리를 지킨다면 다시 한번 이 38,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